강렬한 체육관의 조명이 꺼지자 고요한 어둠 속에서 농구공이 바닥에 튕기는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강지우는 숨을 몰아쉬며 땀에 젖은 손으로 공을 잡았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공을 골대 쪽으로 힘껏 던졌다. 공은 허공을 가르며 골대에 정확히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체육관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시간에 누가 여기 있는 걸까?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이서연 코치가 서 있었다. 서연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늘 단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구부 코치였다. 그녀의 긴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코치 유니폼은 체육관의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다. 지훈아, 아직도 여기서 뭐해?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지훈은 당황하며 공을 내려놓았다. 코치님 그냥 연습 좀 더 하려고요. 그녀는 22살, 대학 2학년으로 배구부의 신입 멤버였다. 키는 작았지만 그녀의 빠른 발과 날카로운 스파이크는 이미 팀 내에서 주목받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 앞에서는 늘 어색했다. 서연의 눈빛, 그 미묘한 미소가 지훈을 이상하게 흔들어 놓았다. 너무 무리하면 다쳐. 가끔은 쉬어야지. 서연은 천천히 다가오며 농구공을 집어들었다. 내가 같이 연습해줄까? 그녀의 말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코치와 단둘이 체육관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배구에 푹 빠져 있었다.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자란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와 보수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늘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다. 특히 그녀가 여성을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녀의 가정에서는 그런 감정이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을 만난 순간 지훈의 마음은 억누를 수 없는 파도를 일으켰다.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공 던져. 그녀는 공을 가볍게 지훈에게 던졌다. 지훈은 얼떨결에 공을 받아들고 다시 골대 쪽으로 던졌다. 이번엔 빗나갔다. 집중 안 되네. 지훈이 중얼거리자 서연이 웃으며 다가왔다.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다. 그 순간 지훈은 온몸이 굳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서연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코치님, 저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체육관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잠갔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다.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인생은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훈은 체육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다. 서연은 그녀 옆에 앉으며 물병을 건넸다. 너 항상 이렇게 열심히야. 그게 내 강점이야. 서연의 말에 지훈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코치님이 저를 어떻게 아는 거지? 지훈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팀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다. 늘 뒤에서 묵묵히 연습하고 팀원들과도 깊게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지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는 듯했다. 지훈아, 넌 왜 배구를 하는 거야?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눈은 지훈의 내면을 꿰뚫는 듯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배구는 그녀에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냥 좋아해서요. 지우는 결국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냥 좋아하는 것치고는 너무 간절해 보이는데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지훈은 온몸이 전율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체육관을 나서며 지훈은 계속 서연의 말을 곱씹었다. 우리 둘뿐이야.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서연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리고 그 미묘한 분위기는 지훈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동경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서연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지우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어제의 체육관 장면을 잊지 못했다. 서연의 손길, 그 낮은 목소리, 그리고 잠긴 문 위 그녀는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흐릿한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다. 배구부 연습 시간. 지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체육관에 도착했다. 그녀는 서연을 다시 보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체육관에 들어서자 서연은 이미 팀원들과 함께 훈련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지훈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다. 지훈아, 오늘 컨디션 어때? 서연이 다가오며 물었다. 괜찮아요. 코치님.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녀는 서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마치 자신의 모든 비밀을 드러낼 것 같았다. 연습은 치열했다. 서연은 팀원들을 몰아붙였고 특히 지훈에게 더 엄격했다. 지훈아, 스파이크 각도 더 올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알아.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지훈을 믿는 힘이 있었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공을 쳤다. 땀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연습이 끝난 후 팀원들이 하나둘 체육관을 떠났다. 지훈은 일부러 느리게 짐을 쌌다. 그녀는 서연과 단둘이 남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그저 어제의 그 순간을 다시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또 혼자 연습하려는 거야? 서연이 다가와 물었다. 그녀는 농구공을 손에 들고 장난스럽게 돌렸다. 그냥 좀 더 해보려고요. 지훈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엔 내가 조건을 걸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이 공을 내가 못 맞추게 던져볼게. 만약 내가 받아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내주는 거야. 지훈은 웃음이 터졌다. 코치님,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인생이 원래 불공평하지. 서연은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공을 높이 던졌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공은 빠르게 날아왔지만 그녀는 간신히 받아냈다. 와, 잘했네. 서연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강렬했다. 그럼 내일 나랑 같이 저녁 먹자. 지훈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저녁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내가 맛있는데 알아. 너 된장찌개 좋아하지?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지훈의 반응을 세심히 살피고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순간
이 저녁 약속이 단순한 식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우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서연으로 가득했다. 서연의 미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그 미묘한 손길. 지우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가 자란 보수적인 환경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하지만 서연을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다. 다음 날,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연과 약속한 식당으로 향했다. 서울의 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된장찌개 집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서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 코치 유니폼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지훈에게 낯설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늦었네,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죄송해요. 코치님.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코치님 말고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 오늘은 그냥 친구로 만난 거야. 서연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식사는 따뜻하고 편안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지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가끔씩 부드러운 질문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 그리고 배구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다. 넌 정말 배구를 사랑하는구나,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뭘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야. 그 말에 지훈은 멈칫했다. 서연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코치 아니, 서연 언니. 언니는 뭘 사랑해요? 서연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아직 찾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최근엔 좀 알 것 같아. 그녀는 지훈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지훈은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훈은 그날 밤 서연의 손길이 남긴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다. 식당을 나오며 두 사람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연의 옆모습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 감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배구부 연습은 평소보다 더 치열했다. 지훈은 서연의 지시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연습 중 서연이 지훈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다. 오늘 좀 산만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거짓을 숨길 수 없었다. 연습이 끝난 후 서연은 지훈을 따로 불렀다. 지훈아, 잠깐 얘기할까? 그녀는 지훈을 체육관 한쪽으로 데려갔다. 팀원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체육관은 어제와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너 요즘 좀 이상해, 서연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나 때문이야? 지훈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서연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아니에요, 코치님. 그냥 제가 좀 복잡해서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훈아, 나도 알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솔직해져도 괜찮아. 그 말에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가족, 친구,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 앞에서는 그 모든 방어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저 무서워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서연은 조용히 지훈의 손을 잡았다. 잘못된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체육관 문이 벌컥 열렸다. 팀원 중 한 명인 민서가 들어오며 외쳤다. 코치님. 지훈이. 여기 계셨어요. 민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서연은 재빨리 지훈의 손을 놓았지만 민서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다. 뭐해? 민서가 어색하게 물었다. 그냥 훈련 얘기하고 있었어.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지훈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민서의 그 눈빛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지훈은 기숙사에서 혼자 고민에 빠졌다. 민서가 본 장면이 소문으로 퍼지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이미 대학 내에서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만약 그녀의 감정이 드러난다면 친구들, 가족, 심지어 배구부에서도 그녀를 어떻게 볼까? 다음 날 민서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아, 어제 무슨 일이었어? 너랑 코치님, 좀 이상해 보였어. 민서의 목소리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가 섞여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은 딱딱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민서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너 코치님 좋아하는 거지? 민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훈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부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괜찮아. 나 비밀 지킬게.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주말 지훈은 서연과 다시 만났다. 이번엔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서연은 지훈의 긴장한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너 요즘 더 조용해. 지훈은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았다. 민서가 우리를 봤어요. 어제 체육관에서.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 애가 뭐라고 했어?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이게 쉬운 길이 아니야.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나도 피하지 않을게. 지훈은 서연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무엇을 잃게 될까? 지훈의 일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민서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서연과의 만남은 그녀의 감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배구부 연습은 여전히 치열했지만 지훈은 자꾸만 서연의 눈빛에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따뜻함과 긴장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편 민서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친절하게 굴었지만 가끔씩 던지는 질문들은 날카로웠다. 지훈아, 너 코치님이랑 자주 만나지? 혹은 코치님, 좀 특별한 사람 같지 않아? 지훈은 그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기숙사에서 팀원들 사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너희, 지훈이랑 코치님 좀 이상하지 않아? 한 팀원이 속삭였다. 다른 팀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뭐, 그냥 친한 거 아니야? 근데 좀 너무 가깝게 보이긴 해.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하며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 속에 휘말린 듯 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은 곧바로 답장했다. 지훈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오늘 저녁에 만나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지만 서연의 손을 잡자 지훈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지훈아,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야.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지우는 놀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언니도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대학 때 나도 누군가를 좋아했었어. 하지만 그땐 용기가 없었지. 그래서 후회했어. 그녀의 눈에는 아픔이 스쳐갔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신가요?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너 때문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을 끌어안았다. 한강의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고 그들은 잠시 세상 모든 것을 잊은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배구부 연습 중 민서가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훈아, 코치님이랑 너 진짜 사귀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훈은 당황하며 부정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날 밤 지훈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언니, 소문이 더 퍼졌어요. 이제 팀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훈아, 내가 말했다시피 이건 쉬운 길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괜찮을 거야. 지훈은 서연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 특히 보수적인 아버지가 이 소문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며칠 후, 지훈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였다. 지훈아,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빠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지훈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팀원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아,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은 용납 안 돼, 알지?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연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시선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느낌이었다. 지훈은 며칠 동안 서연과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서연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훈아, 괜찮아.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지훈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웠다.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서연을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배구부 연습은 점점 더 어색해졌다. 팀원들의 시선이 지훈을 따갑게 찔렀고 민서는 여전히 미묘한 태도로 지훈을 대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민서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아, 너 진짜 코치님이랑 사귀는 거 맞지? 솔직히 말해. 지훈은 화가 치밀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나한테 왜 그래? 민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 근데 조심해. 코치님이랑 너무 가까우면 너만 손해볼 거야. 지훈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민서의 말이 단순한 경고인지 아니면 질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와 서연의 관계는 이미 팀 내에서 소문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전화했다. 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코치로서 너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간 걸까? 내가 너를 힘들게 했나?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언니. 저는 언니를 좋아해요. 근데 무서워요.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훈아,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서연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옥죄었다. 며칠 후, 지훈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가족회의 해야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언니, 아빠가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저 집에 가야 해요.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같이 갈까? 너 혼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언니.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해요. 주말, 지훈은 서울 외곽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아,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해?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그냥 오해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오해든 뭐든 우리 집안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절대 안 됨. 너, 그 코치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집에서 돌아온 지훈은 서연을 만나러 갔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지훈은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언니, 저 아빠한테 들켰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지훈을 끌어안았다. 지훈아,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나도 강요하지 않을게. 지훈은 서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따를 것인가. 지훈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서연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서연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배구부 연습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소문은 이미 팀을 넘어 학교 전체로 퍼져 있었다. 지훈은 복도에서 팀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강의실에서도 그녀를 힐끔거리는 시선을 느꼈다. 민서는 여전히 지훈에게 미묘한 태도를 보였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민서가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훈아, 너 진짜 괜찮아. 사람들이 자꾸 너 얘기해. 지훈은 화가 치밀었다.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내가 소문낸 거지?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야. 하지만 지훈은 민서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언니, 이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이상하게 봐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훈아, 내가 코치직을 내려놓을까? 그럼 내가 받는 압박이 줄어들지도 몰라.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언니, 그건 안 돼요. 언니가 왜 그런 결정을... 너를 위해서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서연이 자신을 위해 그런 결정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며칠 후, 지훈은 학교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서연이 코치직에서 사임했다는 것이었다. 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전화했지만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우는 서연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자 서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지훈아, 왜 왔어? 언니, 왜 사임했어요? 저 때문이에요. 지우는 울먹이며 물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지훈을 안으로 들였다. 지훈아, 내가 코치로 있는 한 너는 계속 힘들 거야.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언니를 사랑해요. 그 말에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지훈을 끌어안았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지훈은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빠, 엄마, 저는 서연 언니를 사랑해요. 이게 저를 행복하게 해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편지를 보낸 후 지훈은 두려움과 해방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훈아, 당장 집에 와.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용납할 수 없어. 지훈은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지훈과 서연은 부모님 집 앞에 섰다. 지훈의 손은 떨렸지만 서연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냈다. 문을 열자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 서연 언니를 사랑해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은? 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아저씨, 아줌마, 저도 지훈이를 사랑해요. 지훈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비난도 감수할게요. 아버지는 서연을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상해진 거야. 지훈은 울먹이며 외쳤다. 아니에요, 아빠. 이건 저예요. 저를 받아들여 주세요. 그 순간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엄마는 너를 믿을게.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몇 달 후, 지훈과 서연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서연은 코치직을 떠났지만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배구 교실을 열었다. 지훈은 대학을 졸업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사회의 시선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지훈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느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았다. 지훈아, 후회 안 해? 서연이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언니랑 함께라면 절대 후회 안 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가을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다.